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해양저 확장설. 확장이 된다. 뭐가 된다? 확장이 된다. 이거는 해령에 대한 얘기야. 해령. 이거는 해령에 대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모든 가설을 싹 다 끄집어낸 거야. 알겠지? 이제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이제 가설까지 등장하는 거야. 약간 뒷받침해주는 거지, 가설로. 가설로 이제 조지는 거죠. 알겠죠? 자,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얘는 상승하는 거야, 멘틀이. 맞죠? 네. 멘틀이 상승하게 되면 대륙들이 멀어지다 보니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죠. 굳어져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말은 바닥이란 얘기야. 해양 바다가 확장된다. 바닥이 확장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해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등등등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확장이 되게 되면 지금 그림 보면은 이 판들이 지금 멀어지고 있죠? 첫 번째 그림 맞지? 네. 멀어지면서 점점 끝까지 멀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얘는 계속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계속 이동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지각을 만나. 그러면 얘가 들어가 이렇게. 네. 그래서 해령이 존재하면 옆구리에는 해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해양이 준다면 옆구리는 해고 정도. 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해서 결국 얘는 말려 들어가서 소멸하는 거야.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한 해양 지각은 해구 쪽에서 멘틀로 삽입된다,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야? 해령 쪽에는 새로운 신생아, 아기가 생기는데 이거는 죽어요. 아이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죠. 자, 이게 일단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말 그대로 뭐냐면 그 해령 있잖아, 해령. 해령이 확장이 된다라는 증거야. 확장이 된다는 증거? 증거야, 증거. 왜냐면 이게 사람이 솔직히 해령 자체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 오래 걸리긴 수백 년, 하지. 수천 년까지 걸려. 그러면은 이게 뭐 대대손손 이게 이게 이번에 쌤이 내가 아빠야? 아빠가 이거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연구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한 10cm 움직였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가보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네가 10cm 이후에 측정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제 자손이 10cm부터 쭉 갔어. 50cm가 늘었어. 그리고서 그 다음 자손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50cm까지 측정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측정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가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뭐로 판단한 거냐면 해령이 만들어지는 그 각각의 광물들이 있을 텐데 그 광물들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어. 그 흔적이 뭐냐면 자성의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이라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먼저 패턴을 알아야 되냐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광물은 지구 자기장 방향에 맞춰서 광물이 생성이 될 때 그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에 각성돼요. 광물에 각성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야 지금 현재 이게 광물이야. 지금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런 자기장 방향이 있었어.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지구 자기장 방향이 요렇게 되어 있었던 당시에 이때 시기에 광물이 굳어진다면 그러면 저 방향 이 방향으로 광물의 자기장이 딱 결속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광물은 다른 광물이 굳어질 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상관없이 처음에 생성됐을 때 당시에 그대로. 지구 자기장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해요. 변함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도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흔적이 남은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구 자기장 방향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옆에 있는 놈들이 광물로서 굳어졌어. 그러면 이 광물은 요 시기 때 생성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바뀌었어. 지구장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네. 옆에 또 광물이 굳어졌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방향으로 또 굳어지고
만약에 또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굳어지고. 뭐 펌프예요? 그런 식으로 뭐야?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런 식으로 뭔가 띠가 형성이 돼. 오, 이해 갔으면? 네. 오케이. 이런 이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된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 그림대로 보면은 지구자기장 방향이 생성 당시에는 이제 왼쪽에서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아래로 뻗쳐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그죠? 그러면 저 광물을 뭔가 만졌을 때 이질감이 드는 건 없는 거죠? 상관없지. 그냥 자기장 방향이 저렇게 된다고. 그냥 자성을 그렇게 띤. 되는 거라고? 자성을 띤 광물이. 뭐 딱히 육안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없는 없지? 거고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이건 거고. 나침반이나 이런 걸로 해야겠지?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알겠죠? 분명히 이건 자력계를 이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광물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뭔지 안다고. 이걸 통해서 알겠어? 나침반? 이해갔어요? 네. 진짜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고지자기. 말이 조금 희한하긴 하죠? 고지자기가 뭐냐면 암석에 딱 그 뭐라 해야 돼? 각인된 그때 당시 지구자기를 고지자기라고 하는 거야. 요 그- 광물은 이쪽으로 고지자기가 형성된 거고, 만약에 또 다른 광물이 요 시기에 만약에 그 각인이 되면 얘는 고지자기가 이 방향인 거야. 고지자기라고 해 이거를. 고지자기. 광물 자체가 굳어질 때 당시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그 광물도 똑같은 방향으로 각인되는 그것을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지구자기 역전 혹은 역자극기, 그 다음에 정자극기라는 말이 있어요. 정자극기는 뭐냐면 현재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어떠한 광물들이 있을 텐데 그 광물도 같은 방향이면 정자극기라고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반대 방향이면 역자극기. 이해했어요? 그 역자극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기장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나중에 생긴 거지.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 생긴 거지. 이해했어요? 정자극기는 지금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을 거쳐가지고 반복되잖아. 어차피 자기장 방향이.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딱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 정자극기는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자극기는 현재가 아닌 거야. 그것까지만 기억해. 이해갔습니까? 반대가 될 때라고. 반대가 될 때. 역자극기. 이해갔죠? 그러면 얘는 정자극기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장만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이때는 역자극기라고 하는 거야. 역자극기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또 바뀌어서 지금 그럼 또 정자극기 되는 거지. 정자극기가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런 식인 거야. 이게 내용이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 딱히 없어. 이해갔어? 이렇게 해서 지구 자기 역전, 즉 정자극기였다가 역자극기다가 정자극기다가 역정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있지?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해룡을 기준으로. 이해갔어요? 이해갔어?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정자극기 표시고요. 이게 역자극기 표시거든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볼게. 일단은 1번, 2번, 3번이죠? 예.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다, 야. 전혀 안 보이는데? 맞죠? 자, 어쨌든 1번 볼게요. 1번은요, 광물이 처음에 딱 생성됐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정자극기지. 그지. 처음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때 당시 지구자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야. 이해 가야 안 가요? 그죠? 괜찮죠? 맞지. 그러면 지구자기장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시기는 반대로 바뀔 거라고 가정했을 때, 역자극기가 되겠죠? 그치? 이때는 이제 다음 생기는 거는 역자극기 줄무늬가 생긴다. 이해갔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새로 굳어지는 거는 다시 정자극기가 또 되겠죠. 정자극기가 되겠지. 새로운 놈이 만들어지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해갔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괜찮죠? 별거 없죠?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야. 똑같아. 해룡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자, 해룡에 관련된 얘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나이에 관련된 부분하고 두께하고요, 수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해룡 있죠, 해룡.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A 지층, B 지층, C 지층이야. 네. 그러면 A 지층은 해룡에서 가장 멀지. 예.
얘는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 아닐까요? 맞지. 밀려난 거. 왜냐면 멀어지는 거잖아. 그죠. 멀어지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 끝자락에 있는 녀석은 나이가 제일 많겠지. 밀려난 거니까 이렇게. 그렇지, 만들어서 맞아. 쭉쭉 밀려난 거. 밀려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지각이 새로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신생아야. 그치. 걔가 신생아. 제일 어려. 그 다음 좀 태어났어? 이거 많아. 얘가 내일 나이가 제일 많아. 알겠어? 그래서 이게 나이에 대한 거야. 그래서 뭐라 써있냐면 해령에서 뭐 할수록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다고. 알겠어? 네.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 보이죠? 이게 해령의 중앙이야. 이해했어? 네. 양쪽으로 멀면 멀수록 그래프가 올라가지? 나이가 올라가. 나이가 많아진다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야. 별거 없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두께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집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는 지각은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꺼워진다고. 맞지. 그렇게 먹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해. 알겠어요? 네. 이해가요? 응. 하나 더. 수심이 어떻다? 깊어져요. 자, 왜 깊어질까요? 해령 알죠? 응. 이렇게 되겠지. 맞잖아. 서문카면 깊어져. 이해했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게 살짝 약간 입술처럼 생겼지? 이렇게 내려가잖아. 맞지? 그래서 갈수록 깊어진다고. 이해가요? 안 가요? 네. 그렇게 보면 돼요. 봐봐. 두께층도 두껍잖아. 점점 두꺼워지잖아. 그렇네요. 퇴적물층 여기 겉이지 당연히? 응. 두꺼워지고 있잖아. 내려가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알겠습니까? 야. 자, 이때는요. 어떤 기술을 사용했냐면 해양 시추선. 무슨 선? 해양 시추선. 해양 시추선. 자, 보통 지각의 나이를 측정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각을 보고 야, 얘 나이 많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 절대 모르거든. 뭐 주름으로 볼 거야? 절대 모르. 얘네가 뭐 주름이 져 있어? 아니면 허리가 굽어? 그건 아니야. 노인을 보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 야.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알 수 있어.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는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반감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반감기요? 네. 그게 뭐죠? 반감기가 뭐냐면요. 방사선 동위원소가 절반이 되는 시기야. 절반이 되는 시기라고. 절반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야, 양. 알겠어? 자, 여기 만약에 100%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해갔죠? 그러면 이게 뭐지? 방사선 동위원소가 반감기가 전혀 없을 때는 100%야. 이해했어? 네. 반감기는 정확히 절반 정도 되는 시기거든? 이렇게 쭉 떨어져. 점점 떨어져가 딱 반대써. 이게 만약에 이게 0년이고 이게 막 1억이야. 1억 년이야. 반감기는 1억이라고 하는 거야. 1억마다 반반씩 준다고. 그러면 50%에서 절반이 25% 보여? 네. 이렇게 되면은 몇 억 년이겠어? 2억. 2억이겠지. 그치? 1억마다 반씩 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가 뭘 측정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야. 해양 시추선에서 지각을 채취를 해. 여기도 채취를 해. 여기 채취를 해. 여기 채취를 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반감기를 조사한 거야. 여기 반감기 몇 프로 남았지? 여기 반감기가 몇 프로 남은 게 아니고 몇 퍼센트의 질량이 남았지? 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랬을 때 어떠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얘는 이제 신생아잖아. 그죠? 그 얘는 100% 있을 거야. 반감기가 없는 거네. 이해갔어?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50%야. 얘는 25%야. 얘는 뭐 12.5%야. 그러면 이제 이때 반감기 된 거지. 그죠? 그럼 얘 반감기가 1억이라면 얘는 최근에 만들어졌다면 이건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반감기라는 개념을 잘 몰라 애들이. 헷갈릴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반감기가 말 그대로 뭐냐면 반이 감소가 되는 시기야. 반이 감소가 되는 시기. 반이 감소가 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반감기가 1억 년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1억 년이 되면 반이 줄어들어. 사라져요. 그럼 또 한 번 1억이 되면 거기서 또 따라 또 반이 되고. 그러면 이런 상계는 0에 수렴할 수. 0에 제일 가깝게 될 수 있는. 그렇지. 이거는 이제 수렴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갔어요? 뭐. 근데 계속 반이어도 0까지는 안 갈걸? 남기는 하지.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양의 나이를. 0.00001만큼. 이거 반감기 내용 꼭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는 많이 써. 생물에서도 쓰고 다 써. 웬만하면 물리에서도 쓰고. 알겠어? 네.
자, 이번에는 열곡하고 변환단층을 발견을 함에 따라서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거가 되는 거 지질 구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열곡이 뭐고 변환단층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예. 내가 말했지만 열곡은요.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닿는 지각 쪽을 열곡이라고 그래. 뜨거우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령에서 열곡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 해령에서 열곡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 맞죠. 이해가시죠? 네. 근데 지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구가 둥글지. 네. 둥글기 때문에 해령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 지각의 속도가 좀 차이가 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 야. 만약에 평평한 거랑 둥근 걸 한다면 평평하면 오케이? 이 평평하면 굉장히 면적이 좁거든? 이 좁은 면적에 땅 자체가 두 개가 분리해서 이렇게 나눠진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에 대륙들이 다 뭉쳐서 같이 간단 말이야. 야. 속도 차이가 안 나. 야. 이렇게 가로로 속도 차이가 안 난다고. 같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지구는 둥글지. 야. 둥글기 때문에 이게 굴곡이 있어. 평평한 게 아니라고.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쪽 라인은 요 정도 속도, 이쪽 라인은 이 정도 속도, 이쪽 라인은 요 정도 속도 이런 식으로 다 둥글둥글하잖아. 다 달라.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해령이 있다 한들 여기서 벌어지는 속도와 여기서 벌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속도끼리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부딪혀. 맞지? 그게 변환단층이야.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처음에는 이게 해령이야? 야. 처음에 있지, 처음에 여기도 이렇게 벌어졌었거든? 이해 가요, 안 가요? 야. 벌어지는데 이쪽이 속도가 빨라. 어. 얘보다. 그럼 얘가 더 빨리 벌어지고 얘는 덜 벌어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좀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거든? 이거 벌어진 거 알겠어? 자, 그런데 얘는 덜 벌어져. 속도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좀 느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림을 못 그리겠네. 뭐 아무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있고 야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고. 벌어지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이해갔어? 그럼 봐봐. 니네가 잘 구분해내는 게 있어. 이 세 곳에 있어. 세 곳. 이제 여기는 같은 방향이지. 여기는 변환단층이 아니야. 가운데만 달라야 돼. 이렇게 긁어야 돼. 옆으로 가면서. 이것도 아니야. 같은 방향이라. 가운데만.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죠. 맞지? 이제 요게 변환단층이야. 니네가 변환단층이 그냥 해령과 해령 사이에 긁어주는 방향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방향이 달라야 돼. 긁어. 이렇게 간다고 긁히니? 안 긁히지. 이렇게 가야 긁히잖아. 방향이 반대로 된다고 했어? 그게 여기라고 가운데. 이해했어? 이게 뭐라고 한다고? 변환단층.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자 태양 지각의 확장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케이? 뭐가 일어난다? 변환단층이 일어난다. 지각이 어긋나서 긁어가는 구간.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 계속 긁겠지. 그죠? 지진이 겁나 발생해.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갔어요? 얍.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얍. 단열대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열대가 어디냐면 끊어지는 구간. 여기가 거기? 단열대야. 이게 단열대, 이게 단열대. 거긴 지진 안 일어나지 안 긁는데. 그렇지. 여기가 지진이 일어나. 자, 대표적인 예시가 샌 안드레아스. 단층. 단층. 샌 안드레아스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쪽에 있는데 그 해안 쪽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데 이게 변환단층이야. 지진 이빨이 나겠노. 그래서 이제 영화로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이해가시죠?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엔 해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해구. 자, 해구는요 뭐냐면 밀도 차이야. 뭐라고? 밀도 차이. 밀도 차이가 됩니다. 얍. 자,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겠지만 대륙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이 있어요. 대륙판은 우리가 땅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해양판은 바다 쪽에 있는 판이야. 알겠어? 네.
근데 기본적으로 밀도를 얘기한다면 해양판이 밀도가 좀 더 무거워. 맞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의해서 두 판이 만났어. 그러면 밀도가 큰 놈이 밀도가 낮은 놈 아래로 들어간다. 들어가지. 그걸 섭입이라고 해요. 섭입. 섭입. 알겠어요? 그럼 섭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류판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게 살짝 이게 여기를 이렇게 깎아. 확 파고 들어가네. 이게 해구야. 알겠어? 그림상은 꼬작 이 정도잖아. 6천이에요. 6천. 겁나 크네. 엄청나게 깊어요. 알겠어요? 6,000m. 이게 대류판, 이게 해양판. 알겠죠? 야. 그러면 이게 긁으면 여기 긁어 안 긁어? 다 긁히죠? 그러면 여기가 열 때문에 녹아 안 녹아? 없죠? 녹으면 마그마가 생기지? 생기죠? 이게 올라오다 빵! 이게 일본이에요. 아이고. 이게 일본이에요. 저렇게 생겼네. 일본이 그래서 열도라고 해. 열도. 일본 열. 마그마가 올라오는 그쪽에 나라가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산 분출에 지진 계속 나지. 아주 미쳤지. 이게 계속 말려 들어가고 있어 지금도. 이해갔어? 걔는 계속 그냥 고통받겠네. 계속 긁으면 계속 지진만 나는 거야. 계속 지진 나고 계속 터지고. 계속 지진 나다가 마그마가 계속 여기다가 충족을 해줘. 마그마 방이 있거든? 그럼 뭐. 그러다가 이 마그마 방이 이제 계속 채워지고 압력과 이제 온도가 발생하면 압력을 못 버티고 터지면 이게 폭발하는 거야. 아이고. 후지산이 폭발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잘 가라.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깊어진다고. 말려 들어가잖아 그쪽으로. 그치 그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응. 그래서 이게 무슨 증거가 되냐면 해양지각은 해구에서 소멸한다는 증거야. 왜냐면 앞에서 배웠던 해령 있잖아. 해령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배웠고 그 멀어진 그 땅 자체가 어디로가 갈 텐데 그거는 해구에서 소멸한다. 오. 라는 증거하고 연결되는 거 알겠어? 아, 그렇네. 그렇게까지 연결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뭐 탐사 기술은 그냥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와 깊이만 좀 알아내는 방법으로 한 거야.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뭘 확인했냐면 이거야. 여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동해야. 동해. A에서 A 프라임까지 이 선을 그어. 야. 그래서 각각의 거리에 따라서 맞아? 거리에 따라서 그 지진하는 깊이를 본 거야. 그랬더니 요 지역은 요 정도 깊이, 여기는 이쪽 깊이 점점 얕아지고 있죠? 네. 그 무슨 말,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진원의 깊이가 이거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야. 그 말은 이렇게 해구가 있었다는 얘기지. 이해하세요? 페루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느 쪽이 대륙판이냐, 어느 쪽이 해양판이냐, 어느 쪽이 밀도가 높냐, 어느 쪽이 밀도가 높냐 그걸 질문을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A판, 여기 B판, 지금 이게 지금 진원 깊이거든? 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밀도가 높은 해양판, 해양판, 밀도가 낮은 대륙판. 대륙판. 이게 A고 B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예. 이게 대륙판, 대륙판, 이게 해양판. 해양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프 해석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을 이용해서 이제 스토리 전개를 했어요. 이해하시죠? 야. 맨 처음에 베게너가 4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야, 대륙이 이동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 있어. 근데 왜를 Why? 얘기를 못했어. 그치. 그래서 홈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멘틀이 이제 대류를 한다. 대류를 하는 원동력. 원동력은 설명했어. 멘틀 대류죠, 맞죠? 물론 디테일한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 즉 원소가 붕괴하는 열로 인해서. 근데 디테일한 증거를 제시를 못했죠? 그치.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해양적 확장설과 그 다음에 판구조론 지금 배워야 되는 것까지 정립을 하는 과정입니다. 순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야. 자, 판구조론을 보겠습니다. 판구조론은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응. 아시겠죠? 예. 자,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싹 다 이제 종합을 해본 결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하세요? 네. 그런 판들은 방향도 서로 다르고 속도 심지어 달라. 속도도 달라. 그럼으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인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각적 변동을 일으킨다. 이게 판 구조론이 되는 거야. 판에 대한 이제 직접적으로 얘네가 이동하는 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야. 물론
멘틀 대류설에서 얘기했던 원동력은 멘틀 대류. 야, 홈스. 자, 네가 말했던 원동력 그대로 내가 했어. 그래. 그러면서 판으로 조제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갔어?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판이 무엇인지. 자, 그래. 이것도 다 해봤던 거예요. 다 안다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응. 잘 보시죠. 알겠습니까? 응.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양판. 자, 해양판. 특히나 암석권과 연약권을 좀 나눠줘야 되거든? 응.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해양이고요, 대륙이에요. 네. 그 밑에 뭐가 있을까? 지각이 있겠죠? 당연히? 지각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요 정도는 쉬워. 그러니까 지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암석권과 연약관을 구분할 건데, 암석권과 연약권을 구분할 건데. 자, 멘틀에 이게 이걸 뭐라 설명해야지? 이게 지각이야. 이게 뭐라고? 지각입니다. 지각. 멘틀 있죠? 예. 멘틀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상부하고로 나눈. 그렇지. 뭐라고 상부하고로 했죠? 나눠. 그렇지. 이게 중요해. 자, 멘틀 상부와 멘틀 하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멘틀이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야. 멘틀 상부는 좀 딱딱하고요. 멘틀 하부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여기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지구 중심이 좀 따뜻하거든. 그건 이제 핵 부분이고, 실제로 멘틀이 대류하는 거에 의해서인 거니까 멘틀의 상부가 아니라 하부가 움직여. 얘가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는 건 멘틀 상부가 아니라 하부다. 이거 꼭 알아다. 멘틀 하부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정확히 이렇게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딱딱하다는 얘기거든? 약 여기까지가 암석권이야. 암석권이네.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그럼 하부가 연약권이네. 그렇지. 하부가 연약권이야. 이렇게 보면 쉬워. 말랑하네. 이게 판이야. 그래서 판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분, 상부. 그래서 지각과 멘틀을 포함해서 판이다. 맞아. 알겠어? 응. 물론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멘틀의 상부까지만 얘기해주면 되지. 지각과 멘틀을 포함해서 판이라고. 해. 근데 이것 봐. 개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애들 하나도 몰라. 그래서 지각의 이름이 해양지각이면은 해양판, 대륙지각이면 대륙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설명하면 지각 있고 멘틀이 있는데 멘틀은 딱 그 딱딱한 부분인 상부와 연약한 부분 하부가 있어요. 여기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 딱딱한 데서 움직이겠냐?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지. 여기서 움직이겠지 반고체로. 예. 그래서 멘틀이 반고체라고 하는 이유가 얘가 고체고 얘가 액체거든. 그래서 예, 합쳐서 섞어서 반고체. 반고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예. 자, 그래서 암석권 딱딱하잖아. 응.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 상부까지 딱딱하니까 암석권 그걸 우리가 판이라고 하자 이런 그제 거고. 그제. 그리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연약하다 연약권. 이렇게 보는 거야. 개 쉽지? 자, 그러면 판 구조의 정리 과정도 한번 볼게요. 대륙 이동설. 과학자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베게널. 자, 일단은 대륙 이동설 베게널. 너무 중요하죠? 멘틀 대류설 홈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해양적 확장설 패스와 디치 알겠죠? 패스와 판 구조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윌슨 모건. 얘 잘 안 나와. 여기 과학자는 안 나오는데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거 잘 나와. 유명인사야. 얘가 최초라서 좀 중요하다.